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많이 바빴어서 영상을 좀 올리는 게 조금 늦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조기 지원 시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 더 부지런을 좀 떨어서 영상을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혹은 저희 세미나 혹은 뭐 상담을 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저희 학생들의 합격률은 10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률 100%라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성적을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성적을 먼저 리뷰를 해보고 이 학생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부터 체크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먼저 보고 나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이후에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 조지메이슨 대학교라든가 뉴욕주립대학교 혹은 유타대학교, 벤트대학교 쪽으로 학생의 성적표를 저희가 리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처에서 적어도 이 학생이 성적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게끔 리뷰를 먼저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주립대라든가 조지메이슨 이런 학교들에서 발생된 부분 중에 하나가 워낙에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웨이팅으로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른 곳이랑 비슷하게 학교를 한 군데만 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대략 한 두 군데 정도를 씁니다. 근데 딱 두 군데 정도를 쓰는 게 저희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 정글로벌 캠퍼스는 이 학교에는 이런 특성의 전공들, 이 학교에는 이런 특성의 전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학교만 가겠다고 다섯 학교를 다 쓴다라는 거 저희는 사실 의미 없다라고 봐요. 그래도 학생의 그런 아카데믹 인터레스트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들만 쓰다 보면 정말 많이 쓰면 세겠습니다. 비즈니스 전공하겠다? 그러면 유타대학교에 회계학과에 있을 것이고, 조지메이슨에도 비즈니스가 있고, 뉴욕주립대학교도 비즈니스 있으니까 최대 3개 쓸 겁니다. 그런데 이 3개 또한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학교마다 학생을 심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가장 최선인 학교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대략 한 2개 정도 선에서 지원을 마무리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영어 성적이 높으면 합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약간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대학들은 미국 대학들이에요. 미국 대학들의 입장에서 영어를 잘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친구의 아웃스탠딩한 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팩트 자료가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영어 성적이 높으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그래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겠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는 팩트 자료가 되긴 하겠지만, 영어 성적이 학생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뭔가를 끼치진 않는다.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소개서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이 매우 어색할 것이고, 또 어떻게 적어야 할지도 사실 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교에는 입학사정관들이 있죠.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여러분들의 당락 여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쓰는 온라인 지원서에 그냥 개인정보들이 들어가죠.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몇 살이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등등등, 어느 학과를 전공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서류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요? 영문 성적 증명서 들어가요. 영문 성적 증명서 보면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을 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또 어떤 학문적인 인터레스트가 있었는지를 쭉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 친구가 선택한 전공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객관적인 요소들을 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소개서 혹은 에세이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자기소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거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입학사정관들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학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의 분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영문 기준으로 했을 때 450단어 혹은 650단어 요 안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어느 정도 한정된 지면 안에 본인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를 학교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생기부 내용을 일종의 썸머리 형식으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걸 했고 2학년 때는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들을 하시는데 요거 조금 재미없어요.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학문적 관심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지 일종의 그런 학문적인 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가장 잘 쓰여진 자기소개서는 한 페이지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내적 모습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인데 그와 관련돼서 예전에 어떤 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감명 깊게 보았던 소설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좋아요. 굳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재들을 쭉 찾아보시고 그 소재들을 잘 유기적으로 융합을 해서 본인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짧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성적을 리뷰를 해봐야 돼요. 가능할지 또 혹은 불가능할지. 불가능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해도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 성적이 낮아서 힘들다? 그럼 성적을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오케이. 그리고 학교를 많이 쓴다?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다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은 저희 오피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